거제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를 놓고 보험 사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이 조직적으로 꾸민 보험 사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외제차 보험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험 사기가 왜 일어나는지,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상속을 노린 30대 남매가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산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농사 포기를 고려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속재산을 노린 30대 남매가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 농촌주택. 지난 1일 68살 강모 씨가 마당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강 씨의 30대 아들과 딸. 전기 충격기로 넘어뜨리고 가스 분사기를 난사한 뒤 둔기로 폭행해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은 30대 남매가 수차례 돈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상속 재산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도 안 주고 때리고 하여튼 가정적으로 잘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맨날 구박하고 욕하고. 집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던 미혼의 30대 남매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연락해 농약과 전기 충격기 등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달엔 법원을 찾아가 유산 상속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엄마한테 재산이 상속되고 나면 그걸 엄마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어. 그 뒤에 엄마를 어떻게 해도. 별거 중이었지만 사건 현장에 있었던 어머니의 만류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존속 살인미수 혐의로 강 씨 남매를 구속하고 어머니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수리비만 1억 4천만 원이 넘어 인터넷에 화제가 된 거제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를 놓고 보험 사기다 아니다 진실 공방이 오갔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등 4명이 조직적으로 모의해 일으킨 보험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스포츠카가 사거리 좌회전 차선에 멈춰섰습니다. 잠시 뒤 SM7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더니 스포츠카를 들이받습니다. 뒷범퍼가 파손된 스포츠카는 4억 5천만 원을 넘는다는 람보르기니 가에르도. 수리 비용만 1억 4천만 원이 넘으면서 보험 사기 공방이 일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수사 끝에 결국 경찰이 보험 사기로 결론을 내고 일당 4명을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동호 회원인 람보르기니 차주 A씨와 B씨, C씨, C씨의 지인인 SM7 차주 D씨 등 4명이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사건 20일 전부터 수시로 전화하며 범행을 모의했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간 직접 통화는 피했습니다. 람보르기니 차주가 보험사에 청구하려 했던 미수선 수리비는 9,900만 원. 하지만 실제 차 수리에 들어간 돈은 500만 원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람보르기니 추돌 사건이 큰 이슈가 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이런 외제차 보험 사기는 수리 기간이 길다 보니 수리비를 미리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점을 노린 보험 사기가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것만 700건 가까이 됩니다. 대책은 없는지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선을 바꾸고 있는 승용차를 고가 외제차가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외제차는 옆 차로에 끼어들어 사고를 유도합니다. 모두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입니다. 외제차의 경우 수리에 드는 인건비인 공임이 국산차에 비해 평균 2배 비싸고 부품값과 렌트비도 4배 더 높습니다. 보험사들이 견적의 60에서 70% 수준으로 현금을 주고 가름하는 미수선 수리비가 보험 사기에 악용되는 이유입니다. 다 주는 것보다는 실제 이제 그 견적이 옳다고 전제한다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깎아서 주는 게 보험사에서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해 지급된 외제차 수리비는 1조 1,000억 원을 넘어 5년 만에 배로 늘었습니다.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내에서 이제 보험금이 나가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료를 인상시켜야 하는
그런 요인도 생기게 되고 최근 3년 동안 외제차 보험 사기가 금감원에 적발된 것만 690여 차례. 번호판을 바꿔 달면 사고 이력 조회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헐값의 중고 외제차를 보험 사기에 이용하는 등 사기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수리를 이렇게 지연시킬 경우에는 그 지연 일수는 렌트비 지급 대상에서 이렇게 제외를 하든가 아니면 또 미수선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범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농부가 웃자란 배추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7년 전부터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친환경으로 작물을 재배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배추와 시금치 등 농작물이 수확 시기를 놓친 채 방치됐습니다. 수확이 한 달 전에 나가야 돼. 못 먹는 거 빼고 나면 놓을 게 없거든요. 수확할 게 없어. 폐기 처분이다 이거는. 또 다른 친환경 농가의 저장 창고. 예년 같으면 텅 비어 있어야 할 창고에 지난해 수확한 감자와 당근, 무가 쌓여 있습니다. 곧 핵감자를 수확할 시기가 오면 저장된 작물도 폐기할 형편입니다. 이렇게 농작물이 버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부터. 무상급식 지원이 끊기면서 학교에서 단가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 대신 일반 식자재를 구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유상급식 돌아가면서부터 못 쓰게 이거 4,000원이 훨씬 넘어가요. 급식비가. 그러니까 한 달 급식비가 어마어마하죠. 부담이 너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부모들이. 실제로 친환경 작물을 재배하는 90개 농가가 참여하는 한 영농조합의 경우 지난 3개월 동안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일반 농산물로 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꾸고 자연을 사랑하면서 했던 농업들이 일반으로 돌아갔을 땐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무상급식 중단의 불똥이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수박은 T자형 꼭지가 붙어 있어야 신선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연간 수백억 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수박의 주산지인 경상남도가 꼭지를 없앤 수박을 시중에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별장으로 옮겨진 수박들. 하나같이 T자 모양의 꼭지를 달고 있습니다. 꼭지가 있어야 신선하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꼭지가 있는 수박과 없는 수박의 가격은 거의 2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T자 꼭지를 만들기 위해 3번, 4번 가위질을 합니다. 여기 끊고, 요거 끊고, 요거 끊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꼭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옮길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옮길 때나 움직일 때나 그 포장을 할 때 항상 이 꼭지를 안 떨어지게 주의를 하고 항상 신경을 써서. 수박 꼭지를 유지하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연간 620억 원,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입니다. 해결책은 꼭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T자형 꼭지가 달린 수박과 꼭지가 달리지 않은 수박이 맛이나 품질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것이 제도 정착을 위한 관건입니다. 수박 주산지인 경상남도는 농민, 유통업체와 함께 꼭지 없는 수박의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당도 한 12브룩스 이상 가는 것만 꼭지를 절단해갖고 소비자들한테 일단 그 인식을 시켜가지고. 미국과 유럽, 중남미, 일본에서도 수박에 T자형 꼭지를 달지 않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한 달 동안 진주 혁신도시 이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LH는 오늘 오전 진주에서 이재영 사장이 주관하는 첫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직원 1,500명이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한 달 동안 진행된 LH 이전 작업에는 5톤 화물차 350여 대와 13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 경남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경남교육청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주에 있는 경상남도 과학교육원에서 어린이 과학체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진해 공설운동장과 진주성, 통영 도남관광단지에서도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 밖에 LG전자 창원 1공장과 두산중공업에서는 기업체 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도 열립니다. 한편 어린이날을 맞아 진해 해군사관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를 개방합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등을 겨냥해 조만간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모 씨의 검찰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또 검찰 소환 통보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안 개정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해 학부모들이 조례 개정 주민 발의를 했고 양산시의회가 조례안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또 진주와 하동, 거창과 산청 등 4개 시군 학부모들은 설명회를 열고 주민 발의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전국 3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무상급식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상위법과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정책연구소와 무상급식 관련 학부모단체가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두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감사 거부에서 비롯된 만큼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감사를 한 뒤 무상급식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중재안은 경남도 내 전체 43만여 명의 학생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0만 7천여 명에 대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면 실종경보가 전송돼 주민신고를 유도하는 스마트 실종경보 시스템 시연회를 오늘 김해에서 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 실종경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종자 정보가 사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설치자에게 일괄 전송되며 현재 김해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의료나 진로 등 교육복지, 문화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내 초중고 107개 학교에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예산 5억여 원 가운데 절반 정도는 협약을 통해 지역의 복지관이나 기업체, 자원봉사회 등이 지원합니다. 사천 와룡문화제와 남해 미조항 멸치축제가 오는 8일 개막합니다. 사천 와룡문화제는 그동안 용현면 선진리성에서 치러져 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